광대 갭이냐, 분류압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이제 말이 되고 있죠. 여러 선생님들, 또 여러 환자분 또는 카페 이런 데서도 광대 갭이 있으면 뭐 볼이 처진다, 분류압이 있으면 볼이 처진다, 함몰이 생긴다, 얼굴이 흘러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한 번은 정리를 해야지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단답식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대 갭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 정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답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답 없는 얘기에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실제 케이스들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지금 2017년도 11월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 다시 오셔서 찍은 CT인데, 이 옆에 보시면 요때 이렇게 이제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기 체부 쪽에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서 뭐 이 상태에서 더 욕심부리지 마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광대를 더 줄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또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신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상방 쪽에 여기에 이만한 갭이 그나마 좀 이렇게 작게 있었던 게 이만큼이나 커져서 오셨고, 또 이 아치가 이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요 라인을 저는 중시해요. 지금 근데 요 라인이 2017년도에는 유지가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하방변이 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좀 더 잘 보이는데, 저는 요 라인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라인이 워낙에 있던 요 라인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 여기 갭은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광대를 더 줄이고 싶은 욕심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하방변이가 더 심한데 이렇게 되어 있던 라인에서 보시면 요 라인이 다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다 밑으로 떨어진 내용이고요. 또 이 부분이 갭이 이만큼 커진 게 또 보이시죠? 이게 하방변이의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왜 계속 생길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일이 만들어진 거죠.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환자분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기는 얼굴이 광대 수술했는데 아직도 크다.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더 줄일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 상담을 다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을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께서 된다 하면은 본인이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된다는 사람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오겠죠.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조금 좌절이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게 좀 욕심내서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원치 않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 윗부분의 이 삼각형 부분의 뼈의 결손 또는 광대 갭, 함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또 요 라인이 중요한데 요게 밑으로 떨어지면 하방변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런데 갭이 생기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되냐? 또 하방변이가 있으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 갭이 있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붙어 있고 그러면 이 뼈는 더 이상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밑으로 떨어진 채로 굳었지만. 근데 요 갭만으로 우리가 다시 수술을 하자,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이 하방변이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이 턱관절이 입을 벌릴 때 이 턱관절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 하방변이 된 광대 아치가 입을 벌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 벌릴 때 아프게 되죠. 그럼 입을 못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함몰이 있을 때 무조건 재건을 하거나 뭐 재수술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환자처럼 뼈가 없는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함몰된, 그러니까 동그랗게 찰흙을 만들어 놨는데
엄지손가락으로 누가 쏙 누르고 간 것 같은 약간 찌그러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거를 또 수술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피부가 두껍거나 이래서 이 부분이 잘 티가 안 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예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줄어든 모습 보이고, 또 이쪽도 살짝 벌어져 있지만 줄어든 모습 보이죠. 고개를 들어서 보면, 또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는 이 눈 윗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 요거에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서 푹 끊겼다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넘어가야 돼 좋은데, 이렇게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또 함몰이나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오른쪽 모습에서 보면 요만큼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또 환자들이 되게 불안하죠. 원장님, 저 광대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프고요. 볼 쳐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내비두면 얼굴이 흘러내리나요?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이 근 10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야, 너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붓고 이거 큰일 난다. 무조건 재수술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빨리 수술 날짜 잡자. 이렇게 또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한 4mm 정도 갭이 있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여기는 뼈가 차요. 물론 100%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라도 여기가 고정이 잘 되어 있고 아치가 고정이 잘 되어 있고 이 뼈 덩어리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뼈는 문제없이 여기에 살짝씩 조금씩 이렇게 뼈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상담 드릴 때 이 갭이 3, 4mm 갭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생길 수 있다. 뭐 제가 수술한 것도 보여드릴 건데 3, 4mm 정도 갭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요 라인이 유지가 잘 되느냐예요. 그래서 요 라인이 잘 유지가 된 채로 뭐 한 6개월, 1년을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어떤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런 갭이 한 3, 4mm만 돼도 이게 피부에 이렇게 줄 가듯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또 반대쪽을 보면요. 여기도 갭은 그냥 똑같이 4mm 정도 있어 보이죠. 똑같이 4mm 갭이거든요. 별반 차이 없어요. 위에도 4.4mm, 왼쪽도 4.4mm.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왼쪽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개 들어봤을 때 여기에서 이 단차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아까 고개 들었을 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차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피부 음영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서 약간 이런 느낌이 환자분들이 이제 내 볼이 꺼져 보인다. 또는 여기 눈 옆으로 이렇게 세로줄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다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기서 보시는 여기 이렇게 가는 세로주름 또는 여기에 보이는 함몰 이런 것들은 다 이 갭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환자인데 여기도 여기 약간 갭이 있죠. 여기는 조금 더 있고요. 이 차이가 여기는 조금 있고 여기는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보면 여기는 3.5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높낮이가. 그러니까 광대가 뼈가 붙을 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한 3, 4mm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반대쪽에 한 5, 6mm씩 이게 차이가 나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역시도 또 함몰로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 꺼져 보이는 이 느낌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마음의 눈을 뜨고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갈매기 모양으로 살짝 느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환자분처럼 이렇게 세로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여기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갈매기처럼 또 꺼져 있는 이런 함몰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반대쪽은 그에 반해서 한 3mm 정도 갭이 있었지만 여기는 별로 티가 안 나죠.
지금 잘 비교해 보시면 얘는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런 느낌이 좀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 요 부분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갈매기처럼 꺼진 느낌이 별로 안 보이죠. 그렇게 똑같은 갭이 있고 똑같은 양상이지만 여기는 3점 몇 미리, 여기는 5점 몇 미리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물처럼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환자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뭐 이쪽이 더 줄일 수 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여기 함몰된 게 싫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좀 꺼내달라, 메꿔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보자고요. 이거 뭐 제가 한 경우는 아닌데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눈뼈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잘랐죠. 근데 이거 갭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여기는 갭이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뭐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정도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절골 라인이 여기는 눈가에 가깝지 않고 여기는 좀 멀죠. 여기는 눈뼈 가까이 이렇게 붙였고 이게 뭐 의도된 거였든 뭐 아니면 실수였던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분류압이라고 판단하고 여기다가 뭘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인데요. 이 경우도 보면은 여기 갭 없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갭이 있죠. 이거 문제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피부 상태를 봐야 돼요. 이 정도 갭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 다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있더라도 여기가 또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아주 얇거나 또는 연부 조직이 손상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광대 갭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고 볼처지고 아프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방송 얘기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광대 수술을 2번 정도 하셨는데 전부 다 퀵광대라고 불리는 고정을 하지 않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른쪽 보시면 아치 쪽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럭저럭. 근데 앞쪽 체부 쪽은 이 부분 보시면 뼈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이 중요한데 얘는 체부 쪽에서 밑으로 떨어진 경우예요. 반면에 이쪽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는 뭐 붙기가 참 어렵게 생겼죠. 여기만 조금 뼈가 닿아 있어서 여기서 조금 뼈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쪽에서 뼈가 붙기는 참 힘들겠죠. 이쪽은 그나마 부러지기만 해서 뭐 절골된 채로 붙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붙은 거고요. 여기는 2번 절골한 라인이 보이죠. 여기 한 번 절골해서 수술하고 여기 한 번 절골해서 수술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치 쪽에 절골이 거의 안 일어나서 어쨌든 뼈의 형태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또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광대 갭이죠. 이게 광대 갭이 있다고 여기다가 또 뼈 쪼가리 조그만한 거 뼈 이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요런 데 뼈 이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함모를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요게 있다고 해서 뼈가 더 잘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걸 뼈 이식을 하려고 다시 수술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갈린 느낌이 있죠. 여기 부분. 뭐 45도 뭐 눈가 있는 데까지 줄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죠.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여기는 꺼져 있는데 얘가 튀어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요게 이제 갭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과연 문제냐? 요 정도면 그냥 지켜보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고정이 잘 돼 있고 뒤에 고정이 잘 돼 있다면 피부 함몰이 없다면 요 라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 요런 데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요 경우는 두피로 수술한 경우인데 두피로 수술을 하면 가장 좋은 게 요 부분을 고정을 잘 할 수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여기에 삼각형으로 생기는 그 뼈 결손, 분류압, 광대 갭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위를 고정하니까. 근데 반대로 입안을 열어서 고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요 밑에서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 분류압 또는 광대 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환자분이 조금 더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뭐 정확하게 뭐 광대 갭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뼈를 몇 번 수술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뭐냐면은 템포랄 본하고 이 맥실라 자이고마틱 본하고 붙는 본 퓨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코뼈도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찌글한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마뼈랑 코뼈랑 만나는 점이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요.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죠. 이거는 부러진 게 아니고요. 이마뼈랑 안화뼈랑 만나는 곳, 자이고마본하고 프론탈본하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론토 네이절 수처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네조 막실라리 수처 라인이라고 해서 뼈끼리 우리가 생길 때 이렇게 붙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템포랄 본하고 자이고마 본하고 만나는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수처인데 여기가 광대 수술한다고 너무 줄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러진 거죠. 여기도 이 수처 라인은 존재해요. 하지만 부러지진 않았죠. 근데 여기는 부러졌죠. 그러면서 또 여기 줄이고 나서 또 뼈 쪼가리를 이렇게 뼈 이식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광대 갭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라인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겉에서 티가 안 난다면 그럭저럭 내비둬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요 환자 본 김에 그냥 얘기하면은 이렇게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최대한 뼈를 다 줄여서 얼굴뼈를 무조건 잘라가지고 내 얼굴을 줄이겠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이때 이 하치조 신경이 다 망가지죠. 여기는 신경관이 아예 드러나 버리고 신경이 아마도 다치지 않았을까 싶고, 이쪽엔 신경관이 완전히 드러나서 신경이 너덜너덜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한 경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에 이렇게 광대가 있었고 수술 직후에 찍은 CT에서 이렇게 최대한 붙여놓고 이렇게 수술을 해놨어요. 근데 13개월 1년 차가 그러니까 됐을 때 보니까 여기는 다 붙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살짝 떨어진 듯이 보이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직후예요. 그런데 이게 수술 후 13개월 됐을 때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찍는 콤빔 CT라고 하는 CT는요. 오른쪽 뼈에 비해서 여기서 오른쪽 뼈에 비해서 왼쪽 뼈가 잘 안 나와요. 정밀도가 떨어져요. 잘 보시면 이쪽은 코뼈가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콤빔 CT라는 우리 개원가에서 쓰는 CT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CT를 찍어도 이쪽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반면에 이쪽은 조금 이렇게 찌글찌글거리는 것도 있고 여기 얇은 뼈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쪽은 얇은 뼈도 나오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수술 직후엔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조금 1년 지났을 때 좀 벌어진 듯 붙은 듯 뭐 요상한 느낌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CT 자체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덜 잘 나온다.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또 하나는 수술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고정 잘 해놓고 붙여놔도요. 뼈가 낫는 과정에서 흡수와 뼈 생성이 동시에 벌어져요. 그래서 뭐 씹는 습관이나 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이 낫지는 않아요. 반면에 왼쪽을 보면요. 이게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 1일째 이렇게까지 맞춰놨거든요. 거의 절골 라인도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1년 됐을 때 절골 라인이 잘 보여요. 이것 역시 뼈를 자르고 나면 그 자른 부위에서 흡수와 뼈가 생기는 게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개 들어서 보면은 수술 전이고 수술 후고, 그래서 그걸 뭐 수술 결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요 사이의 까만 공간을 넓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넓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줄었구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눈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 요거 보는데 지금 눈뼈에서 넘어가는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수술 후 1일째 이렇게 보였던 게 13개월에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반대쪽 보면 수술 후 1일째 이렇게 보이던 게 13개월째, 1년째였을 때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닌데 CT에서도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이게 같은 날 찍은 CT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보시면 음영을 조절을 하면은 요런 CT도요. 요런 식으로 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CT에서 음영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갭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얇은 뼈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요런 아주 다양한 경우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거든요. 근데 여기가 갭이 한 6mm 정도 있었어요. 꽤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뼈가 얘랑 붙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고정이 잘 그나마 돼 있고 요 라인 자체가 괜찮아서 그냥 지켜보면 되겠다 했어요. 근데 5년 있다 오셨을 때 아주 놀랍게도 여기가 붙죠, 이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6mm씩이나 벌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 눈으로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잘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5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을 때 본 눈으로 확인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꽤나 많이 보여드렸죠.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내용도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한테 수술하고 2016년도죠.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6년 전이에요. 6년 전 9월에 수술 직후에 본인이 퀵강대를 받았는데 체부 쪽 고정을 안 하고 아치 쪽만 고정을 했다. 이렇게 불안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수술을 하고 제가 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가 조금 밑으로 처지긴 했는데 여기 어쨌든 고정이 돼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이게 2016년 9월이고 이게 2017년 8월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간격으로 CT 찍어서 뼈가 변화 있는지만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우예요. 그런데 2017년 8월에 보니까 이 뼈가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뭐 여기가 갭이 있던 것들이 뭐 더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뼈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1년 정도 봤는데 이 뼈의 위치 변화가 없으면 이 정도면 뭐 더 움직이진 않는다. 이쪽 뒤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뭐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2017년도에 말씀드렸던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오셨어요. 2022년 8월에.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6년이 지났죠. 6년. 6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요 밑에서 또 뼈가 생겼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뼈가 벌어져 있던 게 1년이 지나도 안 붙고 벌어져 있던 게 6년이 지나서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반대쪽도 보면요. 이게 9월이에요. 2016년 9월. 여기 보면 똑같이 여기도 하방으로 변이가 조금 있고 약간 갭이 있죠. 근데 이 왼쪽의 경우는 2017년도에 이미 위쪽에 뼈가 붙었어요. 그쵸? 2017년에 1년 정도 됐을 때 이미 위에 뼈가 생겨서 붙었어요. 이렇게 1년 만에 뼈가 생겨서 붙기도 해요. 그런데 6년 지나서 오니까 이 붙은 면적이 훨씬 늘어났고 밑에까지, 여기까지 거의 다 왔죠. 전에는 여기까지였다면. 이렇게까지나 다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 CT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6년 9월, 27년 8월, 그 다음에 여기가 22년 8월, 6년의 갭이죠. 그래서 잘 확대해서 보면 1년이 지나서 뼈가 이렇게 생긴 모습, 그 다음에 6년이 지나서 이렇게 뼈가 더 생긴 모습. 자, 이 환자를 이때 보고서 환자분 뼈가 벌어져 있어요. 문제돼요. 이거 빨리 재수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환자 불안하겠죠? 그러면 또 수술대에 눕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과를 좀 꼼꼼히 보기만 해도 굳이 수술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016년 9월에 이렇게 벌어져 있던 애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벌어져 있나 한번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3, 4mm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3, 4mm, 3.4mm. 그죠? 근데 이때 1년 됐을 때 보면은 재보면 뭐 조금 더 벌어졌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이것도 3.9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뭐 이때는 조금 더 벌어진 느낌도 있죠. 근데 어쨌든 6년이 지났을 때 보면 이렇게 뼈가 생겨서 붙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무조건 광대 갭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재수술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뼈가 안 붙어서 내 광대뼈가 다 밑으로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광대뼈가 불류압이 오면 볼이 처진다던데, 막 이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괴담을 듣고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면 돼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지켜봐도 충분한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지켜보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봐야 되고요. 피부 상황도 봐야 되고요. 또 주기적으로 CT 찍어서 뼈가 움직이고 있는지, 또 더 밑으로 처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변화가 있고 움직인다 그러면 빨리 재수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는 뼈는 뭐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뭐 아까처럼 함몰이 보여서 얼굴이 짝짝이로 보이고 막 이렇게 괴롭다면 그때는 또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 만들어 드렸고요. 이 영상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고서 자가 진단을 하면서 생긴 폐해거든요. 또 병원에서 상담받으면서 불안감을 조장해서 환자들이 자꾸 재수술을 하게 되고, 또 재수술을 한다니까 하는 김에 좀 더 줄일 수 없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자꾸 만드는데,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기다려야 되는 거면 기다리면서 경과 보고, 급하게 수술해서 고쳐야 되는 거면 수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또 수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병원도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뭐 6년 동안 또는 1년에 한 두세 달 간격으로 한 번씩 CT 찍어서 내가 수술한 환자도 아닌 환자를 이렇게 경과 보자고 해줄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광대 갭이나 분류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광대 갭, 분류압, 뭐 괜찮다, 또는 안 괜찮다. 이 내용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시면서 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받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혼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증상과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또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광대 갭이 있으면 무조건 재수술 재건, 막 분류압 있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좀 만들어 드렸어요.